병원 앞 정원에는 엊그제 활짝 피었던 개나리꽃이 벌써 지기 시작했다. 이제 곧 벚꽃이 피고 여의도에서는 벚꽃놀이가 시작될 것이다. 매년 아내와 함께 간단한 점심을 싸서 벚꽃놀이를 가는 것이 연중 행사였는데 올해는 갈 수 없게 되었다. 아니 다시는 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병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발길을 돌려 병원 근처 화원으로 향했다. 아내에게 꽃으로나마 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화원에는 온갖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저마다의 미소를 보냈다. 아내와 나도 한때는 저 꽃들처럼 눈부시게 환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떤 꽃보다 화려하게 활짝 핀 꽃. 그러나 꽃이 피었던 것은 잠깐이고 이젠 그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하는 고목이 되어버렸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일의 상념을 떨치고 아내가 좋아하는 안개꽃과 붉은 장미를 몇 송이 샀다. 아내에게 오늘은 동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내에게 내 고집만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괴로움과 통증을 가중시키는 것일 터였다. 어젯밤 내 음모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다.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 그것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모든 정리를 마친 후 나도 곧바로 아내를 따라가는 것이다.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한동안 더 보아야 하고 내 고통의 시간이 다소 연장되겠지만 나 혼자서도 실행 가능하기에 저기 마음이 놓였다. 아내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막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간호사가 곁으로 다가와 말을 전했다. 최 박사가 자신의 방으로 들렸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려 최 박사의 방으로 먼저 갔다. 최 박사의 방문을 노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맞았다. 오늘은 의과대학 강의가 있는데 나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늦췄다고 했다. 할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할머니에게 일자 항암요법을 실시했는데 암이 전혀 약물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갖고 몇 주 후 2차 항암요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애쓰고 계신 것 압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지요. 원하신다면 퇴원을 하셨다가 다음 항암요법 때 오셔도 됩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퇴원을 해도 된다니 얼마나 기다려왔던 말인가. 하지만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당분간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퇴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였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내를 지금 집으로 데려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만일 아내에게 뜻밖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집에서는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계속되는 아내의 통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아내는 당분간 이곳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만 집사람을 계속 최 선생님에게 맡겨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군요. 집에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최 박사 방을 나와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병실로 향해야 했다. 지금 시간이면 아내는 잠들어 있을 것이다. 거의 매일 밤잠을 못 이루고 아침나절에야 가까스로 잠이 들곤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다. 여보, 깨어 있었군. 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꽃을 사느라 조금 늦었어. 어머, 장미를 사오셨네요. 아휴, 어쩜 예쁘기도 해라. 이제 곧 벚꽃이 필 것 같아. 오다 보니 병원 정원에도 벚나무가 몇 그루 있더라고. 올해는 이곳에서나마 벚꽃을 볼 수 있을 게야. 당신 벚꽃 구경 참 좋아했잖아. 아무려면 어때요? 전 당신만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그나저나 여보, 제 옆에 잠깐 앉으세요. 당신에게 괜히 할 말이 있어요. 아내는 평소답지 않게 무언가 서두르고 있었다.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결심했어요. 뭘? 당신이 원하던 일이요. 정말? 네, 당신에겐 죄송하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하긴 두려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여보,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은 일일까요? 옳고 그르고는 따질 것 없어. 이제껏 세상 일이 모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번만은 우리 뜻대로 해보자고. 우리의 뜻대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혼자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우리의 계획을 드디어 실행하게 됐다. 이제야 아내와 동행할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여행의 티켓을. 그의 제안에 동의는 했지만 과연 잘한 일인지 계속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나야 어차피 떠날 시간이 정해진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이가 혹시 나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에서 그런 제안을 한 건 아닐까? 아니야. 동정심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사람은 아니야. 그이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부부야. 그이는 결국 죽음을 택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야. 나는 그이를 믿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믿어. 나 역시 그이와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이 길을 택했잖아. 이 선택에 망설임은 없는 거야. 그이의 사랑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죽음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아온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젠 통증과 죽음 앞에서 좀 더 유연해지자. 그리고 내 사랑 그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 그이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하니 가벼운 흥분마저 인다.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고 잠이 동 오지를 않네요. 의사가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느냐며 가슴에 청진기를 들이댔다. 혈압으로 약은 먹고 있지만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혈압을 쟀다. 할아버지, 혈압이 상당히 높으신 편이네요. 약은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죠? 예,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연세 높으신 분들은 혈압을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맙소, 걱정해줘서. 잠을 좀 주무셔야 하니까 우선 이틀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히 잡으셔야 해요. 또 가볍게 운동도 하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해보세요. 잠자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게 아리다. 그런데 의사 양반, 내 다리가 시원찮아 바깥나들이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오. 귀찮게 병원에 자주 올 것 없이 한 일주일치를 지어주구려. 수면제도 자주 드시면 혈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약은 지어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운동을 하시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세요.
아셨죠? 그래요. 고마워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다. 약을 조제받은 후 약사에게 수면제는 어떤 거냐고 묻는 것도 잊지 않았다. 대부분 소화제며 다른 약들을 함께 지어주어 수면제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제도 집에 돌아가자마자 수면제를 볼 위에 따로 모아두었다. 지금까지 병원을 12군데나 돌아다녔다.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내일까지 부지런히 병원을 더 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어제는 신촌 지역의 병원을 순회했고 오늘은 종로 방면을 돌았다. 만일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남대문 도깨비시장에 가볼 생각이다. 그곳에는 없는 게 없어서 외제 수면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수면제는 우리의 동행을 도와줄 아주 중요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아내가 이 계획을 찬성한 이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다. 의외로 준비할 것이 많았지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는 완벽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계획을 세우면서 아내를 먼저 퇴원시킬까도 생각해봤지만 수시로 통증을 호소하는 아내를 집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아내가 집에 있으면 계획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 지금은 아내가 병원에 있는 것이 나았다. 금요일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토요일이 태어나면 될 터였다. 꽤 많은 약을 준비해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하루 정도만 병원을 더 돌면 원하던 만큼의 약이 될 것이다. 현관에 들어서자 왠지 다른 날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저 아내가 없어서겠거니 하고 약을 장식장 밑에 어제까지 모아둔 것과 함께 놔두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훑어내렸다.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다 문득 해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피가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어디가 아픈가? 베란다 문을 열어보았다. 해피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해피야, 나왔다. 오늘도 심심했지? 미안. 이쯤이면 꼬리를 흔들며 뛰어와야 할 놈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불안한 느낌에 다가가서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자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놀란 가슴으로 해피를 흔들어 깨웠지만 전혀 기척이 없었다. 순간 나는 베란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어찌 볼 겨를도 없이 해피가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간 것이다. 우리 부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웃음을 주던 유일한 가족의 해피가 우리의 무관심 속에 이렇게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고 말았다. 해피를 품에 안자 먹먹하던 마음이 눈물로 터져나왔다. 더 이상 꼬리를 흔들지도 품에 안겨들지도 않는 해피의 시신에서 죽음의 실체가 더욱더 가까이 느껴졌다.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났다. 박스에 고운 포장지를 깔고 해피를 눕혔다. 그리고 해피가 가장 아끼고 언제나 함께 놀기 좋아했던 장난감을 상자에 넣었다. 집을 나서 동물병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해피가 자주 가던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그래도 해피는 장수한 편이라며 나를 위로했다. 수의사에게 해피의 장례를 부탁한 후 넉넉하게 돈을 건넸다. 해피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어쩌면 곧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볍게 먹기로 했다. 해피가 없는 집안은 마치 고즈넉한 산사처럼 침묵 속에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날이 어두워서였다. 아내는 오늘도 앨범을 뒤적이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반가움에 얼굴이 밝아졌다. 여보, 늦으셨네요. 응, 많이 기다렸지? 네,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리느라 병실문만 쳐다봤어요.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마음을 잡을 수 없었지만 당신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앉으세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게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계획을 차곡차곡 준비했어. 아마 이번 토요일이면 당신을 집에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때 당신? 전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 생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 여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힘들다니 무슨 소리야. 참으로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정말 그랬다. 한동안은 무기력한 느낌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은 아내와의 비밀스러운 여행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해피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아내에게 해야 했다. 참, 여보, 해피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했어. 내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보급소장이 자기가 맡겠다고 해서 얼른 승낙했지. 그 집은 아이들도 있고 사람들도 좋으니 지내기가 우리 집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내일 보내기로 했으니 그리야 하라요. 해피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걱정했는데 차라리 잘 됐네요. 잘 지내야 할 텐데. 걱정 말아요. 잘 지내겠지. 아내는 해피를 끝까지 돌봐주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나는 아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화제를 바꿨다. 당신 혹시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고 싶은 거 뭐 없어? 글쎄요. 새삼스레 뭐가 있겠어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만족해요. 행복하고요. 그럼 됐어. 당신이 행복하다니 나도 너무 좋군. 당신이 좋다니 저도 좋아요. 그리고 여보, 저를 좀 안아주세요. 당신 품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 나도 당신을 너무 안아보고 싶었어. 우리만의 비밀이야, 이번 토요일. 그래요, 우리만의 비밀. 우리 죽음의 신을 감쪽같이 속아넘기자고. 전 당신만 믿어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하고는 옆 침대 환자가 보건 말건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해피의 죽음은 아내에게 영원히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어차피 곧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오랜만에 그의 밝은 모습을 보았다. 마치 커다란 장난을 준비하는 악동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괴롭혔지만 그이와 함께라는 사실에 적이 안심이 되었다. 그이는 내 삶이고 나의 전부이다. 수시로 통증이 찾아왔지만 이젠 견딜만 했다. 곧 통증과도 이별을 하게 될 터였다. 이제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한다. 고통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정해지고 나니 이젠 두렵지도 슬프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난 추억이 하나하나 떠올라 조금 착잡할 뿐이었다. 공원에서 그이와 함께 맞던 아침. 차린 것은 없어도 행복하기만 했던 식사 시간. 해피와의 산책. 그이를 위해 항상 고심하던 시장 보기. 함께 차를 마시던 시간들. 잠든 그이를 지켜보던 순간들.
따스한 그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당시에는 하찮아 보이던 일상이 이렇듯 행복으로 다가올 줄이야. 만일 살아있는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더 풍요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우매한 존재가 아니던가. 눈을 감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보니 많은 후회가 밀려왔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것도 후회되고 아들 때문에 소홀했던 딸아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도 생겼다. 심지어는 아주 오랫동안 헤어져 소원했던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진작의 노인정 식구들에게도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까지 생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것은 아들의 친구들이었다. 당시에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친구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애들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었고 집에 찾아와 사죄하겠다는 걸 문전에서 되돌려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옹졸하게 그지없는 처신이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랬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그 아이들과 연락이 닿는다면 도리어 사과를 하고 싶은데 너무 긴 시간이 지나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니 세상에 온통 후회만 남기고 가는 것만 같았다. 아내와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은 충분히 모았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준비할 것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오늘은 여느 날보다 분주한 하루가 될 것이다. 경대 서랍을 열어 오늘 정리할 것들을 꺼냈다. 집문서와 저금통장, 의료보험증, 그리고 인감도장과 통장도장. 이것이 전부였다. 70년 넘게 살아왔건만 막상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보니 참으로 보잘것없는 물건들 뿐이었다. 결국 이 하찮은 것을 남기려고 평생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단 말인가. 그렇다고 죽으면서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인생의 허무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잠시 생각을 접고 가장 먼저 딸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지난 설에 전화통화를 하고는 한동안 소원했구나. 그래,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김서방과 우리 귀여운 손녀 다혜도 잘 있겠지? 정말 보고 싶구나. 생각해보니 젊어서 사우디에 일하러 갔을 때 어린 너에게 편지를 써보고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난 내게 그리 자상한 애비가 되어주지 못했었구나. 하지만 이 애비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지.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는 기쁨에 버금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네가 태어나던 날 애비는 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비로소 알았단다. 그것은 진정 경이로움이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었다.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네가 우리에게 주었지. 더욱이 넌 예쁘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다. 애비는 살면서 수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네 모습을 보며 이겨낼 수 있었다. 넌 우리의 분신이고 우리의 자랑이었다. 더욱이 너는 엄마를 쏙 빼닮아
모녀간이 아니라 자매간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 엄마도 너를 끔찍히 사랑했단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말이다. 내 동생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아마 네가 없었다면 엄마와 나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너도 많이 슬프고 힘들었을 텐데도 의연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애비는 너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 말을 하게 되는구나. 정말 고마웠고 사랑한다. 네가 김서방을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야 한다고 찾아왔을 때 엄마와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물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남은 단 하나뿐인 혈육을 그렇게 먼 타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슬픔이었다. 하지만 우리보다는 너와 내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 슬픔을 보이지 않고 이별할 수 있었단다. 네가 보내준 가족들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는 유일한 낙이었다. 우리 예쁜 소녀의 모습을 그렇게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어찌나 기쁘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는 걸 네가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요즘 엄마가 많이 아프단다. 내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 모두 그렇듯 네가 걱정할까 봐서다. 가뜩이나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해 늘 마음이 아팠다. 좀 더 넉넉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내게 줄 것이라곤 이렇게 애틋한 마음뿐이란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담당 의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구나. 처음엔 많이 당황했고 화도 났고 슬펐다. 엄마도 많이 힘겨워 있지. 하지만 엄마와 나는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차피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게 자연의 섭리가 아니더냐. 그래서 애비는 작은 계획을 세웠다. 내 엄마와 동행하기로 한 거야.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여리고 착해서 늘 겁이 많았잖아. 그래서 이 애비가 어디라도 함께 가지고 돌봐줘야 하겠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나도 네 엄마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듯 절박한 애비의 심정을 네가 좀 이해해줬으면 싶다. 내가 이 편지를 받아볼 즈음이면 우리는 아마 하늘나라에서 너와 내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게다. 행복한 모습으로 말이야. 우리 동행에 필요한 뒷정리는 내가 모두 하고 가니 그때야 한국에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먼저 떠난 내 동생을 이제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엄마 아빠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네가 슬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가야, 부디 잘 살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도 너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언제 어디서든 엄마와 함께 늘 너를 지켜보마. 사랑한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엄마도 애비와 똑같은 마음일 게다. 사랑하는 내 딸아, 부디 잘 있거라. 그럼 안녕. 못난 애비가. 편지를 다 쓰고 나자 탈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딸아이가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이 편지를 받은 딸아이가 충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힘이 다 빠져버린 몸을 겨우 추슬러 딸아이의 편지를 봉하고 이번엔 노인의 회장 박 씨에게 간단히 편지를 썼다. 우리 내외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러주고 화장해서 아들을 떠나보낸 바닷가에 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을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내놓으니 부디 좋은 곳에 써주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세간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한다는 바람도 적었다. 어제 은행에서 모두 찾아온 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집문서와 인감을 함께 봉투에 넣고 박노인의 주소를 적어 봉했다. 소박하게나마 우리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이었다. 병원의 최 박사에게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인사와 이런 결정을 내려 죄송하다는 편지를 썼다. 이번엔 파출소에 편지를 썼다. 파출소장에게 우리 부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사후일지라도 우리 내외를 험하게 다루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함께 적었다. 이제 이 편지들을 붙이면 월요일에는 모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사망신고서도 기재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적었다. 나중에 작성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덜 끼치고 싶은 생각이서였다. 혹시 우리가 떠난 후 후회할 만한 미진한 일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일 줄이야. 그토록 아등바등 살려고 애를 써왔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 허허롭기 그지없었다. 편지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서둘러 우체국에 가서 딸에게 보내는 국제편지와 나머지 편지를 모두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우체국을 나와 부지런히 걷는데 언덕 위의 작은 교회가 눈에 들어왔다. 그냥 지나치려다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에 잠시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나직이 속삭였다. 하느님, 저희 부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다 보니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가 된다면 그것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죄이겠지요. 요즘 많은 가족이 생활고로 자식과 함께 죽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방치해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등 참으로 몹쓸 인간들을 많이 보고 계신 줄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를 그렇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서로를 사랑하기에 동행하려는 것뿐입니다. 미천한 우리 부부를 어여삐 여겨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든 아니면 지옥일지라도 꼭 함께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염치 없이 매번 부탁만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단에 앉아 진심으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곤 교회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지난밤에 오늘 살 물건들을 꼼꼼히 정리해 놓았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내를 맞을 준비였다. 오늘따라 유난히 목이 뻣뻣하고 아픈 다리가 계속 쑤셔댔다. 다시 한번 길에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우리만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어뉘어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내는 오늘도 통증에 시달렸는지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보자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늦으셨네요? 응, 많이 기다렸지?
오늘은 바빠서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 몸은 좀 어때? 오늘은 그런 데를 참을만 했어요. 통증도 우리의 계획을 하는지 점차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젠 진통제도 필요 없을 듯해요. 나는 아내의 침대 앞에 의자를 놓고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다 준비됐어. 당신은 어때? 저도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요. 내일이 기다려져요. 집에도 빨리 가보고 싶고요.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었다. 딸과 박노인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의 계획을 모두 알려주었다. 아내는 딸에게 보낸 편지가 마음에 걸렸는지 잠시 우울한 얼굴을 보였지만 금세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우리는 마치 커다란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집중하며 우리만의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애 많이 쓰셨네요. 아니야. 그런데 당신 후회하지 않지? 후회라니요. 도리어 당신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여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우리의 몸은 마치 번데기와 같대. 그래서 죽고 나면 영혼은 육신에서 벗어나 저 자유로운 나비처럼 예쁘게 날아서 천국으로 간다는군. 그러니 죽음은 결국 끝이 아닌 게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참 좋은 얘기네요. 우리 이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당신 저 창밖 좀 봐봐. 노을이 아주 곱게 물들었네. 그렇네요. 참 아름다워요. 우리네가 마지막으로 보는 저녁 노을이었다. 저 노을은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세상을 비추겠지만 우리 부부는 이제 곧 저무는 황혼역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우리 부부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세상. 노을빛이 아름답게 감싸고 있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을이. 오늘은 지상에서 맞는 마지막 밤이었다. 처음엔 겁도 나고 두렵기도 했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의외로 담담해졌다. 오늘 밤은 아무래도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어쩌면 죽음은 더 이상 깨지 않는 잠이 연속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밤 잠이 들었지만 내일 아침이 오지 않는 것. 아니, 잠이 들었지만 아침에 깨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죽음이 아닐까. 그러니 결코 두려워할 일도 피할 일도 아닌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배우들과 다름없다. 자신의 역할을 마치면 누구나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의 문제만이 남을 터였다. 이제 오늘로 내가 맡았던 역할은 끝이 나게 된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무대에서 내려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그이와 여전히 함께라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죽음 또한 아름다워야 한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그이의 말대로 죽음 뒤에 만일 내스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지상에서의 이별은 결코 두렵지 않다. 그보다는 우리보다 먼저 여행을 떠난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내일이 기다려지기까지 한다. 그이는 이 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그리고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승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긴 밤이 될 것만 같다. 어제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피곤한 걸 모르겠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은 영원한 잠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 아닌가. 창밖의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완연한 봄 날씨에 햇빛이 눈부셨다.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인 날씨였다. 거실로 나서다 해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잠시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아마 해피는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 내외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잘 적응하며 우리를 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법이다. 우리 내외 역시 모두의 기억 속에서 한 장의 빛바랜 사진처럼 추억으로 남았다가 이내 곧 잊혀질 것이다. 어제 깨끗이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집안 곳곳을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 좋아할 아내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준비해두었던 장미를 꽃병 2개에 나눴고자 식탁 위와 안방 경대 위에 올려놓았다. 서툰 솜씨지만 그래도 아주 그럴듯해 보였다. 커튼을 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아내가 원하던 꽃무늬 커튼으로 바꿔달 수 있었다. 그리고 안방에는 새로 장만한 이불을 펴놓고 오늘을 위해 준비한 녹음 테이프와 녹음기를 방 한켠에 놓아두었다. 이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다 마쳤다. 장롱에서 가장 아끼던 양복을 꺼내 입었다. 환갑 때 딸아이가 해준 옷이었다. 그동안은 아끼느라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지만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는 그래도 성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리고 아내의 코트도 잊지 않고 챙겼다. 현관을 나서며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내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집안에 생기가 도는 듯했다. 어제 대절한 택시기사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얼추 다 되었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벌써 택시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가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왔다. 할아버지 좋으시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늘 퇴원하신다니 고맙소.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제는 마지막이 될 세상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창밖만 주시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그리고 활기차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들도 언젠가는 꼭 알게 되리라. 죽음 또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일부임을.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는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전혀 두려움이나 고통이 없어 보이는 편안한 모습이었다. 내가 사다 준 갈색의 머리끈이 유난히 돋보였다. 빨리 오셨네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잠도 한숨 못 잤어. 당신 농담도 잘하세요. 그래, 마음의 준비는 됐어? 네, 준비됐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우선 원무과로 가서 퇴원 확인을 했다. 퇴원 수속 과정사는 어제 미리 다 마쳤다. 그리고 최 박사를 만나러 갔으나 휴진이라 출근을 하지 않았는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간호데스크로 가서 2차 항암 치료까지는 아내를 집에서 돌보고 싶어 퇴원한다고 말하곤 준비해온 봉투를 내밀었다. 한사코 만류하는 간호사들에게 억지로 사례봉투를 맡기고 병실로 돌아왔다. 아내는 그동안 자신의 침대와 사물함을 치우고 있었다.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 토요일이라 문병원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앞침대 환자만이 부러운 듯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아내가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고 간호실에서 빌려온 휠체어에 태웠다. 아내는 기력이 떨어진 탓인지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어해서 현관까지는 휠체어에 태워 이동하기로 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여보, 출발할까? 네, 그러시죠, 기사님. 출발. 아내와 나는 장난기 있는 웃음을 지으며 병실 문을 나섰다. 간호사들이 그렇게도 집에 가기를 원하시더니 잘 됐다는 말로 배웅해 주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던 사람들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도착해 준비해온 아내의 코트를 입혔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내가 외출하기에는 제법 쌀쌀한 기온이었다. 몇 걸음을 걷자 아내가 몹시 힘들어했다. 여보, 천천히 걸을게요. 아휴, 어지럽고 힘이 드네요. 그래. 천천히 갑시다. 나는 아내를 부축하고 조심스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다. 기다리던 기사와 함께 아내를 뒷좌석에 태우고 나자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무리를 해서인지 이 사소한 일조차 힘에 부쳤다. 차가 출발하자 아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내 잠이 들었다. 아내도 나처럼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으리라.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해 창밖을 내다보니 노동자들의 집회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과 붉은 머리띠가 선연하게 다가왔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사는 동안은 죽음이라는 존재는 까맣게 잊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혼잣말을 했다. 차는 도심을 통과하자 막힘없이 달려 금세 집에 도착했다. 나 혼자 아내를 집까지 부축하는 게 어렵다 싶었는지 기사가 거들어 주었다. 아내를 겨우 부축해 계단을 오르는데 뜻밖의 세탁소 김씨와 마주쳤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모양이었다. 김씨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아이고, 할머니 퇴원하시나 보다. 어서 오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문병을 왔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나저나 집에 오니까 좋으시죠? 김씨 오랜만이에요. 정말 집에 들어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김씨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반기듯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반겼다. 근데 제가 지금은 좀 바쁘고 이따 일 마치고 들를게요. 이건 우리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나는 재빨리 김씨에게 당부했다. 오늘은 우리 집사람이 힘드니까 좀 쉬게 하고 내일 오후쯤에나 들면 좋겠구먼. 아마 우리 내외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결과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김씨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계획에는 없었지만 김씨라면 우리의 마지막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택시기사에게는 약속한 요금보다 넉넉하게 쥐어보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내의 눈에서 벌써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내는 거실 의자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집에 들어와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보, 나도 그래.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오는 기분이었어. 이렇게 당신이 돌아오니 비로소 우리 집 같구먼. 여보, 잘 들어왔어. 아내는 거실 의자에 앉아 집안 구석구석을 마치 머릿속에 외우기라도 하려는 듯
천천히 살펴보았다. 어머, 커튼을 바꾸셨군요. 제가 직접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디서 저렇게 예쁜 걸 고르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집이 다 환해졌네요. 당신이 좋아하니 정말 다행이야. 아내는 식탁 위에 있는 장미를 보며 마치 소녀처럼 좋아했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그녀만의 장점이다. 여보, 장식장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뜬금없이 장식장을 열어달라는 말이 왜 그러나 싶었지만 아무 말 없이 장식장을 열어주었다. 아내는 아끼던 접시 세트며 빈 양주병 그리고 작은 인형 소품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저 파란색 접시들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참 아깝네요. 뉴질랜드에서 딸아이가 보내준 예쁜 접시들을 보며 아내가 말했다. 그동안 너무 예쁘다며 두고 보기만 했지 아끼느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물건이었다. 당신도 참 별걸 다 가지고 그러네. 아까워하지 말아요. 우리 살림 중에 노인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갖다 쓰라고 했으니 우리 대신 친구들이 요긴하게 쓸 거야. 아깝다고 우리가 싸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아내는 힘겨운 걸음을 떼어 이번엔 주방으로 갔다. 찬장을 열어보고 그릇들과 이것저것을 소중한 듯 만져보곤 싱크대 아래까지 꼼꼼히 살폈다. 모두 아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었다. 당신 부엌 청소뿐만 아니라 안 쓰던 살림까지 다 닦으셨군요. 허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 냄비 좀 보세요. 얼마나 힘을 줘 닦았는지 칠이 다 벗겨졌네요. 어쨌든 힘드셨을 텐데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덩달아 나도 마음이 편해졌다. 아내는 한동안 부엌 살림들을 살피고 어루만졌다. 그리곤 미처 치우지 못한 해피의 밥그릇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나 봐요. 좀 피곤해요. 잠시 누워야겠어요. 그래, 그만 방으로 들어가지. 안방에 들어서자 아내가 다시 한번 놀랐다. 아, 못 보던 이불이에요. 어쩜 이리 고울까요? 어머, 꽃이 방에도 있었네요. 응, 당신에게 뭔가 잔뜩 해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아쉽기만 하네. 아무튼 당신이 이렇게 기뻐해주니 나도 너무 좋아. 저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원하던 집에도 돌아왔고 당신이 내 곁에 있고 또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아내의 만족한 얼굴을 보자 아침부터 왠지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다. 아내의 코트를 받아 장롱에 걸고 아내가 즐겨 입던 스웨터로 갈아입혔다. 아내는 자리에 앉아 벽에 기댄 채 나를 옆에 앉게 했다. 그리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행복인가.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아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 집에 참 정이 많이 들었죠? 그럼 집안 곳곳에 당신 그리고 아이들의 손길과 추억이 담겨있는 참 소중한 곳이지.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도 어쩌면 복받은 일일 게야. 이 집을 장만했을 때 어찌나 좋았는지 만일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우리 집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지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요. 그건 나도 그래. 아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엷은 미소를 띄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자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나를 만나 호강 한번 못해보고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이었다. 진작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일었다.
때늦은 후회가. 여보,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그동안 나같이 주변머리 없는 사람 만나서 참 많이 힘들었지. 난 마치 평생의 미안함을 이 한마디로 대신하려는 듯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삼스레.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이 제 남편이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전 한 번도 제가 불행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내는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아니야, 남들처럼 호강 한번 못 해보고 고생만 했잖아. 그걸 고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전 지난 세월 분이 넘치도록 행복했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 여느 비싼 음식보다 당신과 함께 먹는 김치찌개가 맛있고요. 비싼 옷은 아니어도 당신과 함께 고른 옷이 가장 예뻤어요. 또 비록 이 집이 남들에게는 작은 집이겠지만 제게는 궁궐이 부럽지 않은 곳이었고요. 당신과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힘들었던 일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전 행복해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 좋았던 일만 간직하고 가요. 그래. 하지만 당신이 뭐라 하든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구만. 아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나를 한참을 바라보다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여보, 전 당신이 저를 바라보는 그 따스한 눈빛이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재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전 참 남편 복이 많은 여자인가 봐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 여보. 생각해보니 나도 참 행복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 늘 잔잔한 당신의 미소, 심지어는 귀찮게만 느껴지던 당신의 잔소리, 이 방에 가득했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침묵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믿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바라보던 당신의 얼굴, 공원을 산책하던 우리만의 아침, 그리고 아직도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 그러고 보니 난 가난뱅이가 아니라 꽤 행복하고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려. 고마워, 여보. 이 모든 게 다 당신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야.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기에 제 인생이 한껏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래, 이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구려. 우리는 한동안 서로에게 기대어 좋았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잠시 후 아내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여보, 목욕을 좀 했으면 해요. 그래. 근데 무리가 아닐까? 괜찮아요. 정갈한 몸으로 우리 아들을 만나고 싶어요. 아내에게 지금 목욕은 무리가 아닐까 싶었지만 이 생에서의 마지막 소원이 아닌가. 나는 두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욕물을 받는 동안 아내는 살포시 잠이 들어 있었다.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잠시 동안 잠든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더 미룰 수 없어 살며시 볼에 손을 얹어 어루만졌다. 그러자 아내가 눈을 떴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아내를 부축해 욕실로 가서는 옷 벗는 걸 도와주었다. 그 오랜 시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왔지만 아내가 목욕하는 걸 도와주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자 아내의 얼굴에 수줍기도 하고 만족스럽기도 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처음 아내의 벗은 몸을 보았던 신혼 초에는 우윳빛 살결이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아내의 피부는 비늘 있는 생선처럼 거칠고 갈라져 옛 모습은 간데 없이 애처로워 보였다. 피부 곳곳에 퍼렇게 멍든 주삿바늘 자국, 응열이 되어 검게 변한 다리는
마치 전쟁의 상흔처럼 안쓰러웠다. 하지만 내게는 그조차 사랑스럽기만 했다. 아내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머리까지 감겨주었다. 3단 같던 머리칼도 듬성듬성 빠져 속살이 드러나 보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추하지 않고 도리어 애잔하고 아름다웠다. 평소 같으면 욕실에 들어가기는커녕 훔쳐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던 아내가 오늘은 내 손길을 즐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건으로 아내의 물기를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부축해 안방으로 갔다. 그런 후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고 내친 김에 머리까지 곱게 빗어 묶어주었다. 아내의 얼굴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잠시 자리에 앉아있던 아내가 살며시 화장대로 다가가 로션을 바르고 엷게 화장을 했다. 화장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가슴에 전율이 일 정도였다. 아내가 수줍은 미소를 띠며 나를 보고 웃었다. 여보, 전 당신의 아내가 된 게 제 일생일 때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전 참으로 복이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도 마찬가지야. 만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때도 당신의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당신 정말 고마웠고 사랑해. 당신은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인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별소리를 다 하네. 정말 고마워요. 아내는 내 손을 잡고는 진심 어린 눈으로 고마워했다. 여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여행. 당신과 함께라니 정말 안심이 돼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에게 기대어 못다한 말들을 나누었다. 그런데 우리 언제 시작하죠? 이제 곧. 아내를 잠시 혼자 두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장식장 밑에 보관해 두었던 수면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꽤 많은 양이었다. 우리의 계획을 성공시키기에 충분한 양일 것이다. 그것을 반으로 나눠 아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던 파란색 접시 2개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혹시 아내가 약을 먹는데 힘들어할까 싶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준비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실행만이 남았다. 나는 잠시 거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승에서 피우는 마지막 담배일 것이다.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내뿜자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 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더디기만 하더니 마지막 출구에 서서 보니 참 짧은 인생이었고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다. 생각해보니 인생이란 꼭 즐거운 소풍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살아볼 만한 게 인생이 아닐까 싶었다. 나는 결코 지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내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잠시 후 아내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약 담은 접시와 우유를 쟁반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담배 태우셨어요? 담배는 당신 몸에 해로워요. 아내가 나를 책망하듯 가볍게 눈을 흘겼다. 순간 나도 모르게 미소가 피어올랐다. 잠시 후 이승에서 소진된 이 몸을 버리려 하는데 아내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내 건강을 챙기고 있었다. 어이없기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하게 느껴졌다. 당신 겁나지 않아? 아니요, 전혀요. 그리고 당신 옆에 계시잖아요. 아내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나는 약접시와 우유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아내는 긴장된 표정으로 접시를 바라보더니 내게 물었다. 그런데 이 약을 다 먹어야 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와 나는 소리 없이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을 먹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았다. 여보, 약을 넘기기가 힘들면 조금씩 씹어서 우유와 함께 먹어. 그럼 조금 나을 거야. 네. 나 또한 냉장고에서 생수를 가지고 와 약과 함께 먹기 시작하자 비로소 목으로 넘길 수 있었다. 준비한 약을 다 먹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많은 양의 약을 먹은 아내는 부담스러웠는지 연신 트림을 해대었다. 그런 아내에게 안타까움이 느껴져 말없이 다가가 등을 쓸어주었다. 잠시 후 겨우 진정이 된 아내를 자리에 눕히고 준비해 두었던 녹음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고 틀었다. 여보, 이 테이프 기억나? 테이프 속에서는 아들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우디에서 몇 년 동안 일하고 돌아왔을 때 외제 녹음기를 한 대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을 앞에 놓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아들과 딸의 노래를 녹음했었다. 오래된 것이라 음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단란하고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아들이 목청을 세운 동요 소리와 딸과 아내의 장단을 맞추는 박수 소리, 그리고 간간히 내 헛기침 소리가 마치 어제 일인 양 우리 부부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아내의 눈가에 다시 이슬이 맺혔다. 아니 여보, 어떻게 이 테이프를... 그 애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행여 당신이 이 테이프를 듣게 되면 슬픔에 빠질까 싶어 그동안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 그랬군요. 아내는 살며시 눈을 감고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아들이 만일 우리 곁을 먼저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부부에게 어여쁜 손자나 손녀를 선사해 주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동행도 다른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애써 테이프를 아내에게 숨겨왔지만 이제 잠시 후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에 아내에게 들려주기로 한 것이다. 테이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내가 내 손을 살며시 잡더니 물결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당신에게 테이프를 숨기고 있어서 도리어 미안하기만 하구만.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나도 오랜만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한결 기분이 좋아졌어. 아내는 찬찬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힘이 겨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당신과 함께 지낸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 늘 행복했어요. 당신은 어떠셨어요? 물론 나도 행복했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전부였어.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꼭 다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에 계시든 당신을 찾아내고 말 거고요. 여보, 제게 입을 좀 맞춰주세요. 떠나기 전에 당신의 입술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바짝 마른 입술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짧지만
내 생에 가장 의미 있는 입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마에도 작별의 입맞춤을 한 후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마 이 생에서의 마지막 입맞춤이리라. 여보, 점점 잠이 쏟아지네요. 제가 먼저 잠이 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잘 자요. 테이프를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어요. 당신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했다는 말 잠들기 전에 꼭 다시 하고 싶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꼭 다시 만나야 해요. 그럼 그래야지. 꼭 그렇게 될 거야. 나는 테이프를 돌려 다시 틀어놓고 아내의 곁에 누웠다. 약이 자신의 효력을 증명이라도 하는지 점차 머리가 몽롱해지고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옆으로 돌아 누워 아내를 가볍게 안아주고 여인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내도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런 다음 아내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사랑,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아내의 숨소리와 아들의 노랫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봄날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갔다. 모두가 한때는 꽃이었다. 꽃은 피기는 어려워도 지는 것은 잠깐이다. 장미꽃이 진다고 장미가 다른 식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진달래꽃이 졌다고 진달래라는 이름이 변하는 것도 아니건만 꽃이 지면 아무도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언제 꽃이 피었냐는 듯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들도 한때는 꿈 많은 젊은이였다. 활짝 피었던 젊음은 결국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마치 해변에 쌓였던 모래성처럼. 그리고 모두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간다. 하지만 잊혀진다고 그들의 삶이 사라진 것이 아니요. 그들의 꿈마저 젊음과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꽃이 아닐 뿐이다. 꽃이 그렇게 어렵게 피었던 것은 결국 우리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영수 작가님, 아름다운 소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